이 양력의 힘은 스매싱 때릴 때 언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접을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보는 앞으로 나가면서 악력을 잡고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팔을 펴야 돼. 펴서 키우고 돌아오고. 오케이. 이 왼팔에서 만든 회전의 힘이 일로 올라가거든요. 이 회전의 속도가 전이가 돼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잡아서 정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렇게 그냥 새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힘 안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스매싱을 낼 수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자, 한번 스매싱 때려보세요. 스매싱. 아, 좋아요. 아, 엉망인데? 자, 준비해보세요. 준비. 자, 천천히 나가서 스매싱 스윙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립을 아주 잘 잡았어요. 근데 그립을 잘 잡으면은 이게 비껴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만큼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테이크백 할 때 아무런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은 스윙하고 돌아올 때 이 회전이 더 많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이거를 처음 테이크백 할 때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고 나가는 거예요. 라켓 면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깎여서 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걸 딱 열면서 나와야 돼요. 연 상태로 가면 이게 열고 이제 그 다음에 손 세우는 걸 연습했잖아요. 세워서 딱 여기 열린 상태에서 계속 나와야지. 그리고 자, 테이크백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늘려서 그러면 여기의 공간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좁혀 있는 것보다 커지죠. 네. 커지게 늘린 다음에 이거 백스윙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늘려 백스윙 탕 늘리고 더 면 열어보세요. 면 열고 그렇지. 딱 공이 날아가면 이 테이크백 할 때 여기를 여는 것과 면을 열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열고 빵 다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준비해 볼게요. 준비할 때는 악력의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이 양력의 힘은 스매싱 때릴 때 언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접을 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때린다고요? 이 테이크백을 하고서 헤드가 돌기 시작할 때 이제 악력이 잡아져요. 여기서 와서 공 맞추는 순간 이게 잡는 게 아니라 이 헤드 가속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이미 이건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쭉 당겨서 여기까지는 손의 힘이 한 40%에서 60% 정도 딱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쥔 다음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요. 이게 잡고 있는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힘이 여기서 한 5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잡고 가는 거야. 그렇지. 너무 빨리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매싱은 그 악력을 주는 타이밍을 딱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지금은 빠른 거죠? 지금은 빨리 잡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치는 순간 맞는 건 너무 늦는 거예요. 너무 늦죠. 이때가 지금 이거 뺄 때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치기 전에 힘을 빼면서 여기 늘리는 거야. 늘리고 좋아요. 훨씬 낫네. 잡아놓고 면 안 열려. 면 열어야지. 열고 그렇지. 그래서 테이크백 할 때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였죠? 두 가지? 그렇지. 또 아니죠. 여기 여는 거, 이 어깨 여기 늘려주는 거, 그리고 여기 면 이렇게 신경 쓰면 여기 이거 여는 거. 이게 닫혀 있으면
원이 작겠죠. 이 원이 작겠죠. 원을 더 크게 만들어서 열려야 돼. 그래서 왼쪽 팔도 이게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쪽이 열어가지고 여기도 열어져서 양쪽 어깨가 쭉 열려야 돼요. 이게 안 열린 상태에서 가면은 원이 작고. 제가 항상 이렇게 조그맣게 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열어서. 자, 항상 우리가 이 헤드를 던질 때 팔꿈치가 먼저 엘보를 먼저 던지거든요. 엘보를 던지면 헤드가 어떻게 돼요? 엘보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뒤로 당겨지거든요. 이 동작이 생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보 던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걸 이렇게 밑으로 꽂아내려고 하지 말고. 아우,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악력 언제 잡으라 했어요? 뒤에서 나오면서. 아니죠, 나오면서가 아니야. 뒤로 갈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보가 던져져야 된다 했잖아요. 엘보 던질 때 악력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엘보는 앞으로 나가면서 악력을 잡고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이때 잡혀 있어야 돼, 이미. 예. 근데 많이 오해하는 게 여기서 칠 때 잡으려 하는 그건 늦는 거예요. 칠 때 잡으면 늦어요. 드라이브 칠 때 잡을 수 있죠. 드라이브는 채공 시간이 짧으니까 칠 때 잡을 수 있어. 근데 스매싱은 이미 뒤로 백스윙 할 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악력 자체가. 던져. 더 앞으로 던지세요. 더 던져. 오케이. 그래서 상체는 이걸 신경 쓰면 돼요. 면 열고 여기 어깨 여는 것, 그 다음에 엘보 던지면서 그 던질 때 악력 잡고 던지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스매싱 때리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가서 여기 위에만 상체만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체가 이게 돌아야 돼요. 가서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체로 타이밍 잡아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하체는 그냥 따라가는 느낌 와서 상체랑 분리시켜서 때리고 이런 느낌이니까 좀 힘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신발 원래 이거였어요? 네. 너무 느려 보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자, 오른발을 할 때 가서 탁 디딤발 하지 말고 오른발과 함께 하체 골반을 회전하는 느낌 한번 해보세요. 회전. 그렇지. 다시. 지금 회전하면서 이걸 회전 탁 시키면 골반이 탁 열린단 말이에요. 골반 열 때 몸을 같이 여는 거야. 열고 딱. 그렇지. 다시 하체 회전. 그래서 우리가 공을 멀리 던지려면은 여기서 힘을 주고서 이렇게 멀리 던져야지 이 상체만으로는 멀리 못 던진단 말이에요. 가서 회전을 주는 거야. 손바닥이 미끄러워서 안 된다. 아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자, 이 헤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헤드에 내가 같은 힘으로 이걸 가속을 준다 했을 때, 자, 여기 작은 것과 큰 거, 어떤 게 더 큰 거 좋죠? 회전은 클수록 강한 공 때릴 수 있겠죠? 하체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면 이 하체 회전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골반 회전. 그죠? 자, 보세요. 어떤 게 더 회전이 클까요? 이것과 이거. 두 번째 거요. 그죠? 이 보폭을 크게 하면은 이 회전을 더 크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이 더 크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보폭이 너무 작으니까 회전도 작아지는 거야. 쭉 아까 이거 회전시키라 했잖아요. 그때 보폭을 더 크게 키우고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더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다시. 그리고 자, 여기서 탕탕탕 왼발 띄우지 마. 왼발 띄우지 말고 붙이고 끌고 와서 때리는 느낌으로. 약간 기 모았다가. 기 모아.
붙이고 딱 그렇지 다시 오 그렇지 좋다. 그래서 보니까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다 드렸어요. 갖고 원래 있던 문제점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면은 스매싱이 세질 거예요. 뭐뭐 있었죠? 첫 번째 문제, 면이 안 열리는 거. 계속 이렇게 비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안 열리니까 전체적인 회전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걸 열어줘야 돼. 그 다음에 하체도 회전량이 작았어. 그래서 이걸 탁 기 모았다가 회전. 그리고 발 뜨는 거. 발 뜨면은 너무 불안해. 이거 불안해. 딱 고정시켜서 기 모아놓고 하는 거. 이거를 고쳐낸 다음에 교정이 된다면은 스매싱이 세질 거예요. 그리고 엘보 던지는 것까지. 엘보 던지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찍은 거 보면은 저보다 옹졸하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아. 이 스윙이 작은 거야. 키워야 돼. 이번에 면이 안 열린 거야. 면 열어. 하나, 둘, 그렇지. 한번 스윙을 하는데 다음 동작을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풀스윙으로 한번 스윙 해보세요. 풀스윙. 더 세게. 더. 오케이. 그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제가 공 올려볼 테니까. 자, 한번 공을 최대한 멀리 던져보세요. 다시. 오케이. 지금도 자 여기서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이 오른팔만 쓰는 거야. 이렇게 던져야죠. 왼팔이 이걸 회전시키면서 몸이 돌아야지. 계속 지금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야. 다시. 힘이 덜 받죠. 다시 스윙. 그렇지. 다시 여기서 왼팔 돌리고 던져. 그렇지. 자, 왼팔 돌리고 던져. 돌리고 왼팔이 들어와야 돼.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지. 안 돌아. 자, 쭉 열어보세요. 천천히 쭉 돌려. 여기로 들어가. 그렇지.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붙여. 벌려졌다 붙여. 그렇지. 해서 붙여. 오케이. 다시 공 던져보세요. 왼팔 신경 쓰면서. 아니, 왼팔이 탕. 오케이. 다시.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이것만 도는 거야. 이 왼팔이 탁 이걸 잡아놔야 돼. 아니야. 펴졌다가 잡아놓는 거야. 그렇지. 왼팔 안 펴져. 팔을 펴야 돼. 펴서 키우고 돌아오고. 그렇지. 다시 키우고. 자, 스톱.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몸이 돌아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 저 보세요. 지금 수승규님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돈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몸이 왼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왼팔이 이거를 돌아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잡아서 정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렇게 그냥 새버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크면은 또 회전이 느려져요.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탁
쭉 가서 잡잖아요.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스매싱 세일즈를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던지고 막 왼팔 펴졌다 갖고 들어오면서 그렇지. 펴지고 갖고 들어오고. 그렇지. 손이 뻗어 나가야 돼요. 뻗어 나가서 그렇지. 그 다음에 뻗어 나간 걸 당겨 와서 붙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걸 못 붙이면은 흘러나가죠. 그렇지. 오케이. 오, 스윙이 훨씬 좋아졌는데? 더 기다렸다가 그렇지. 다가 빵. 그렇지. 다시. 자, 살짝 이게 진짜 찰나의 순간인데 왼팔과 돌아오는 동시가 아니라 왼팔이 살짝 먼저 돌고 그 다음 오른팔. 성규님은 이게 뭔가 동시에 하는 느낌인데 왼팔이 먼저 회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 왼팔에서 만든 회전의 힘이 일로 올라가거든요. 이 회전의 속도가 전이가 돼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나죠. 동시가 아니라 왼팔이 먼저 돌고 다시. 자, 스톱. 이게 왼팔 여기 있고 몸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자, 왼팔 돌 때까지는 일단 팔꿈치가 뒤 남겨놓는 느낌으로 남겨놓고. 그렇지. 그래,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만든 회전을 받아서 그 다음 여기 나가는 느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자,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이거 움직이지 말고 상체 회전. 그치? 이게 안 뻗어져서 그래요. 또 이렇게 드러내. 이게 뻗어지면서 왼팔 회전을 만들어서 갖고 와야 이게 빨라지는 거야. 몸 회전이. 근데 이게 빨라졌는데 여기에 이게 빨라지는 회전과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회전을 한번 견디고서 나가면 여기서 몸에서 받은 회전이 여기로 그대로 이동이 돼요. 그 다음 던지면 되는 거야. 지금 던지는 정도는 제가 가만히 서서 던져도 이 정도는 되시겠다. 회전 만들고 던지고. 굳이 하면은 쭉 가서 회전 만들고 탕,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스윙 해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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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를 붙이는 이유는 회전을 빨리 만들려고. 그렇지. 오케이. 자, 땅. 그렇지. 자, 땅. 그렇지. 자,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오른팔에 신경을 쓰고 있어. 오른팔. 우리의 스매싱의 키는 왼팔이거든요. 지금 왼팔이 뭐랑 연결된다고요? 회전 속도, 회전 속도. 왼팔이 회전 속도를 몸의 회전 속도를 만들어야 그게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오른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오른팔에 신경 쓰면 이 힘으로만 스매싱을 때리는 건데 왼팔을 신경 쓰면은 힘을 오른팔로 전달을 해준다고. 전달해서 탕. 그렇지. 왼팔을 당겼다 오는 것, 이것이 제자리 멀리뛰기 하는 것과 멀리뛰기 하는 거의 차이예요. 도움닫기가 있냐 없냐. 도움닫기를 해서 때려야죠. 도움닫기를 해서. 오케이. 스윙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왼팔을 신경 쓰면서 자, 열고 왼발 당기고 스윙. 왼팔 열고, 열 때는 여기 같이 열린다 했죠 아까? 열고 왼팔 당겨 스윙. 열고. 시간차를 둬야 돼. 그러니까 당겼을 때는 내가 그냥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 왼팔을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스윙 교정할 때는 공이 잘 안 맞아도 이 공 맞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지금 뭐에 집중하라 했죠? 왼팔. 그렇지. 왼팔. 땅. 괜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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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붙여주면서 빵. 오케이. 오케이. 요거예요. 요거. 요 느낌. 요 느낌. 오케이. 아주 잘 때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정타가 많이 맞지 않긴 했는데 그래도 스윙이 많이 달라졌어요. 느낌이 다르죠?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열어요.
여는 느낌 나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정타가 안 맞는다 했잖아요. 왜 안 맞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덜 열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이거 여는 거, 그리고 왼팔 갖고 돌아와서 회전. 이렇게 하면 스매싱 세지겠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힘 안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스매싱을 낼 수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그렇죠. 훨씬 낫다. 그렇지. 이제 좀 때리는, 이제 스매싱을 좀 때리는 느낌이 나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잘 때렸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느낌 좀 아는 것 같은데? 공 던져보세요. 그 느낌 살려서. 오케이, 훨씬 나. 자, 왼팔 열고.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나가는 거는 내가 이렇게 힘 빼고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나가네. 근데 자, 여기서 하나 교정할 게, 상체가 이렇게 회전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쏠리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 어딘가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던져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별로 좋은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야, 이제 진짜 좀 스매싱 때리는 느낌이 나네. 원래는 이랬어요, 스윙이.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아무튼 막 내리꽂고 이랬는데 이제 조금 때리는 느낌이 나네. 자. 오케이. 가자. 빵. 오케이. 왼팔 회전. 빵. 이렇게 때려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이게 풀스윙이야. 이게 풀스윙. 풀스윙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괜찮아. 자, 회전. 오케이. 회전. 이게 작아. 또 이 회전이 작아. 여기를 쭉 열어서 이 아치를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이 헤드가 도는 게 커지지. 이게 작으면은 이 회전이 작겠죠. 뭘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쓸 게 많네, 지금. 그만큼 교정할 게 많은 거예요. 뭐 있었죠? 면 열고 여기 늘려주고. 왼손 잡고 당기면서 먼저 가고 그다음 스윙. 그렇지. 이 왼손 당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회전을 받아서 그렇지. 회전을 받아서. 회전을 받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회전을 같이 만든다 아니에요. 왼팔이 회전을 받아서 오른팔이 나간다. 그렇지.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공 더 올리고 더 많이 맞춘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하지 않아요. 하루 만에 고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계속 매일 연습한 걸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연습해서. 대충 감은 알았죠. 이제 이렇게 알면은 연습하면 되는 거야. 알면은. 실수가 많다 했잖아요. 왜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볼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마음이 급하고. 이 공이 어디로 올지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져서. 실수하는 이유는 내가 칠 수 있는 템포보다 빠르면은 실수가 나와요.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좀 감이 없을 수도 있고. 자, 템포도 괜찮고 감도 있고 다 괜찮은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 습관된 실수라 부르는데, 다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 두 개에서 실수하거나 9개, 10개 실수, 그 구간이 실수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깨야 된다는 거야.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왕초심이요. 왕초심이에요? 초심이요. 초심이에요? 네. 알았어요. 자, 우리가 A조가 돼야 되잖아요. A조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네. 근데 실수가 많다 했잖아요. 네. 왜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볼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마음이 급하고. 이 공이 어디로 올지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져서 더 실수가 많이 나는. 그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실수하는 이유는 내가 칠 수 있는 템포보다 빠르면은 실수가 나와요. 네. 상대가 나보다 잘하거나 그러면 공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하던 공보다 이 템포가 빨라. 실수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드롭을 했어, 배웠어. 근데 드롭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면은 또 실수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이 없을 수도 있고. 자, 템포도 괜찮고 감도 있고 다 괜찮은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실수하는 습관. 실수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게임하는 사람들도 내가 한 4, 5개 치면은 어느 순간 딱 실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실수가. 그래서 이 습관을 깨야 돼. 그래서 드롭을 할 거예요, 드롭. 최대한 실수하지 말고 넘겨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거 습관된 실수라 부르는데 습관된 실수를 깨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습관된 실수를 깨려면 처음에는 쉬운 걸로 먼저 이 10개, 20개 이상을 넘겨봐야 돼요. 계속. 자, 한번 해볼게요. 드롭. 이거는 습관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걸린 거야, 이거는. 집중해서 한번 넘겨보세요. 6, 7, 8. 9. 자, 9. 다시. 지금 보면은 하나, 2개에서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집중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최소 10개 넘긴다 생각하고서 해보세요. 10개 넘겨야죠. 네, 여유 있게. 하나, 10, 11.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10개 이상을 넘기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드롭이 뜨든 어떻게 하든 그냥 일단 드롭이랑 기술의 완성도 생각하지 말고 몇 개, 10개 넘겨보는 거야. 근데 지금 10개 넘기잖아요. 이러면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다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습관된 실수. 네, 그렇지. 이 랠리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5, 9. 이것도 실수할 공이 아니었어요. 이게 습관된 실수. 집중해야 돼. 2, 그렇지. 떨어도 돼. 그리고 3, 여유 있게 넘겨도 돼요. 4, 6. 이것도 습관된 실수예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는 건 괜찮아. 모르겠어. 이런 건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와서 이거는 실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할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실수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실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습관인 거야, 습관. 실수하는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깨는 연습. 네. 깨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는 연습. 그래서 처음에는 난이도를 좀 여유 있게,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제자리에 서가지고 한 10개, 20개 쳐보고 기술의 완성도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해보고 한번 15개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5개 더. 아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 2개에서 실수하거나 9개, 10개 실수, 그 구간이 실수하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을 깨야 된다는 거야. 그 구간이 실수하는 구간이거든요. 습관된 거. 다시. 이거 봐봐. 하나, 2개에서. 다시. 깨야 돼. 그렇지. 깨야 돼. 2. 7. 8. 자, 지금부터 집중. 9. 여기서 집중. 깨야 돼. 10. 그렇지. 하나. 2. 그렇지. 여유 있게 깨보세요. 3. 4. 5. 그렇지. 실수도 습관이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실수하는 구간을 계속 넘기면서 실수 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습관을. 그럼 실수 잘 안 해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15개.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 여기다 지금도 집중. 실수 구간입니다. 8. 실수 구간 집중. 9. 살려야 돼. 10. 그렇지. 살려. 하나. 20. 계속. 하나. 살리고. 2. 안 돼. 힘내야 돼. 23. 24. 25. 26. 27. 그렇지. 이런 랠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실수를 하는 습관에서 실수 안 하는 습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파트너랑 같이 2인 1조로 이런 연습을 하면 좋죠. 난 되게 자꾸 날카롭게 주려고 계속 날카롭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이없이 실수하는 거, 쉬운 걸 실수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해서 깨야 되는 거죠. 게임을 하는데 내가 나 이거 실수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실수할 공이 아닌데? 막 공이 강하게 오지도 않고 근데 실수를 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하면은 많이 좋아져요. 근데 진짜 어이없게 실수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파트너 입장에서도 좀 짜증나고 힘겹게 한 점 따서 이렇게 쉽게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드롭을 했죠. 그 다음 좀 움직이면서 했죠. 움직이면서 했는데도 한 20까지 왔어. 그럼 난이도를 더 올리는 거야. 자, 이거 중간으로도 줄 거예요. 중간으로도. 이 뒷사각 4개를 다 해보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를 줄이면서 처음에 난이도를 어떻게 해요? 쉽게 해서 실수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내가 집중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2.
셋. 다시 이것도 아무 실수할 이유가 없는데 실수한 거잖아요. 아, 힘들어서 그런가? 이제 숨 고르세요. 5 minutes later.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연습한 거는 기술적인 측면을 연습한 건 아니에요. 기술적인 측면 연습한 건 아니고,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을 날카롭게 더 만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기술을 익히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기술을 아무리 익혀도 이 배드민턴 무의식 중에 치게 되거든요. 이 무의식에서 한 3-4개쯤에 실수하는 게 습관이 자리 잡혀버리면 기술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 분들은 이런 연습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난타 칠 때도 한 3-4개에서 걸리는 것도 습관이 된단 말이야. 이제 그걸 깨려고 하면 되는 거야. 항상 걸리는 구간에서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습관된 거야. 내 무의식에 이쯤 되면 걸리겠지라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다 걸리는 거야. 저도 그래요. 이 모든 사람이 자기 무의식을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경기하거나 뭐 할 때 어느 순간 실수할 것 같은데 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깨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비스를 잘 못 넣거든요. 서비스 한 3-4개 잘 들어가면 4번째부터는 불안해요. 항상 그쯤 실수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통해서 깨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심리적인 거나 이게 무의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통해서 깨면 좋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실수. 항상 이제 실수하는 지점에서 실수를 하니까 그걸 네. 깨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난이도를 좀 쉽게 해서 무조건 넘기는 연습 먼저 하고, 그렇죠. 넘겨서 개수를 네. 높이는 거예요, 개수를. 개수를 높이면서 천천히 이제 좀 난이도를 높이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근데 왜 우리가 드롭 커트로 한 줄 알아요? 그게 제일 쉬워서. 그러니까 이 연습을 클리어로 하면 안 돼. 클리어는 너무 네트에 걸릴 위험이 없는 기술을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드롭이나 커트 같은 걸로 네트에 붙이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기술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